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또 투자 에너빌리티 아우레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투자 에너빌리티가요, 지금 뭐 바로 가주는 움직임은 또 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다른 개인 주주님들이 영상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요. 이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려볼 거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이 같이 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를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에 대한 급등을 가져왔고요. 지금 원전과 미국의 지금 훈풍 시장이 불면서 SMR과 AI 테마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뉴스를 보시면 이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잠깐 차트로 볼 건데, 잘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지금 신고가의 영역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올라온 게 엘리어트 1파동이야. 그리고 박스권 만들면서 2파동을 만들어냈죠. 자, 그 이후에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야. 그렇다라는 건 지금 구간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3파동을 만들어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잘 봐요. 지금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결국 이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은 얼마일까? 저는 14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까지 다 소화를 해주고 내려온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구간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구간도 매집을 하고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0만 원대 라인까지는 쑥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기관들에 대한 움직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낮죠. 자, 기관들이 낮게 가져간다라는 건 죄송해요. 기관들이 또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기관들도 어때요? SMR과 가스터비드에 대한 이 이슈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트럼프의 기조 정책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 리네상스에 대한 이 기조 정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큰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볼 건데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들고 가고 있습니까? 23%를 들고 가고 있죠. 자, 외인들이 제가 7%만 넘어가도 신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23%를 들고 가는 건 이들도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변화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약 270만 주까지 외인들이 1월 달 들어서도 매수하는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신용잔고 물량을 보면 어때요? 지금 2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자, 혹시나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 점을 좀 확실하게 또 체크를 해드릴 건데 지금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또 불안해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대차거래 잔고죠. 지금 이 대차거래 잔고를 보셨을 때요. 우리 주주님들 2100만 주까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또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주식에 대한 경험치가 낮으신 분들의 생각이야. 왜냐면 지금 이 대차거래 잔고가 높다라는 거는 신고가의 영역을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올리면서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매물들도 두 명이 다시 한번 뚫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에 대한 거래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림에 있어서 매도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받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분봉에서 보셨을 때도 어때요? 자, 하락에 대한 흐름은 끊어냈어요.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을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1월달 안에요 얘네들이 다시 한번 뉴스에서 SMR과 가스터빈에 대한 계약 수주 본격적으로 돈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굉장히 큰 또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보셨을 때요. 제가 항상 프로그램 매수세를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어때요? 380만 주까지 끌고 가고 있죠. 자, 얘네들이 380만 주를 넘긴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다는 거야? 주가를 우상향으로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걸 꼭 알고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좀 상세한 또 이 PPT 파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건데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특히 SMR과 이 체코 두코바니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 SMR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하는데 뉴스케이 파워 쪽과 협력을 가져가면서 미국의 첫 SMR 프로젝트에 대한 주기를 또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을 함께 가져가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급증과 AI 센터에 대한 급증으로 인해서 주가를 또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잘 봐요. 넘어갈게요. 항상 이 종목 대응이라는 건 하실 때 우리가 호재와 리스크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호재 부분에는 체코와 원전에 대한 계약이 또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체코 원전이 가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돈들이 기업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또 거래량들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뭡니까? SMR 시장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AI에 대한 반도체 수요를 급증시키면서 다시 한번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즉 X에너지 SM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잠재적 리스크를 봤을 때요. 지금 대외 경쟁에 대한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원전에 대한 IP, 로열티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SMR에 대한 상용화가 지연된다라는 거고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좀 보고 넘어가실 건데 자, SMR에 대한 생산과 이 착공 라인을 가져가면서요. 지금 이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간 20기 이상에 대한 또 캐파를 가져가면서 창원 공장에서 굉장히 또 큰 매수세가 발생된다라는 거고 체코와 또 두코바니아 쪽에서 본격적으로 3.8조에 대한 수주가 돈으로 실질적인 돈으로 찍히기 시작하겠죠. 그럼 뉴스케이 파워 쪽과 TVA에 대한 주기 공급을 가져가면서요. 1분기 때도 굉장히 핫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2분기 때부터는 시장에 대한 확대를 가져간다라는 건데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저장장치와 더불어서 루마니아에 대한 SMR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상반기 때에 대한 수주 목적을 달성하면서 3분기 때는 이 제작과 실적에 대한 가속화를 또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실현이 나오면서요. 9.7조 원에 대한 매출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셨을 때 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전망을 보셨을 때도요. 향후 2년 동안에 체코 원전 주기와 더불어서 SMR에 대한 양산으로 인해서 주가를 꾸준히 매출액을 굉장히 올려갈 거다라는 거죠.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SMR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터빈에 대한 상용화와 함께 주가를 또다시 끌어올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 그냥 뭐 막연하게 대응하시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끝내셔야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명이 더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매도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영상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꾸준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